BMW M235i 엑스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여느 이 시리즈와 달리 과감한 그릴과 범퍼 디자인 때문에 확실히 이 M의 터치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느낌 좋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차량의 크기보다 많이 좀 우락부락하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큼직한 그릴과 헤드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 비율도 꽤나 근사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닛 위의 주름 같은 것들이 뒤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선과 면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전면부 세레머니는 DRL의 밝기 변화 정도죠. LED 테일라이트에 뭔가 좀 화려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BMW는 최근에 보면 이 퍼들램프가 굉장히 화려한 편에 속하죠. 퍼들램프도 LED로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쪽 그리고 크러쉬 패드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편입니다. 컬러가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하고요. 헤드램프는 LED 구성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입니다. 외관을 살펴봤을 때 헤드램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인데 그에 준하는 광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도 좋은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구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시야각이 요쯤에서 들어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원의 폭보다는 직진성이 아주 뛰어난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초점이 또렷하죠.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직렬 4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8cc고요. 최고 출력은 306마력, 토크는 45.9kg/S입니다. 8단 스텝트로닉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비율은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BMW의 터치가 들어가니까 근사한 비율을 유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뒤 오버행도 그렇게 길어 보이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휠 베이스도 전장에 비해서는 넉넉하게 잘 확보해주고 있죠.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는 235, 35, 19입니다. 범퍼 끝부분하고 바깥쪽 미러 커버에 색깔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차량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바디 컬러랑 같습니다. 팬더의 M 배지는 선명하고요. 뒤쪽 측면 유리에 꺾어지는 라인은 BMW 다른 차량들에서도 볼 수 있는 근사한 라인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주유구는 커버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는 편리합니다. 테일라이트는 BMW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서 심장 박동을 형상화한 그런 느낌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앞쪽에 큼직한 헤드램프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이기는 한데 테일라이트는 얄쌍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뒤쪽이 조금 더 두툼하고 근육질 바디라인이 강조되는 듯 싶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이 디자인적으로도 볼록하게 솟아 있는 데다가 그 위에 립 스포일러를 살짝 덧대주고 있습니다. 균형감이 좋다라는 느낌은 정면 측면에 비해서 후면부 디자인이 저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테일라이트와 전체적으로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의 마무리 그리고 디퓨저의 완성도 같은 것들이 조화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듀얼 머플러 직관형으로 아주 큼직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요. 범퍼 측면에 보시면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이나 냉각을 고려한 홀이 보이는데 그냥 보기에만 좋게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도록만 준비가 되어 있고 별다른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뒤쪽에서의 디자인 완성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지만 버튼 살짝 누르면 텐션이 강해서 위로 싹 올라갑니다.
공간 자체는 43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좁은 편은 아니고 공간은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측면의 패키징도 꼼꼼한 편인데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공간이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측면에 그물망 같은 거랑 약간 이렇게 파여놨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 쓸 수가 있고, 아래쪽에 패드도 두툼하고요. 여기 이렇게 접게 되어 있네요. 접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2단으로 공간을 조금 더 폭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레버 잡아 당기시면은 뒤쪽 등받이를 4, 2, 8, 4대 2대 8로 구분해서 폴딩할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손잡이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양쪽으로 잘 배려를 해줬습니다. 스마트키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측면에 M을 상징하는 색띠가 선명합니다. 앞뒤도 손잡이에는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제법 두툼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 도어가 그렇게 묵직하진 않은데 꽉 잠기는 듯한 느낌이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좀 쾌적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블랙 원톤으로 심심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시트에 조금 컬러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산뜻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좀 세련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요, BMW 특유의 이 각진 디자인 아주 좋고요. 안쪽 손잡이 바로 뒤쪽에 락 언락 기능 포함되어 있고,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롤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매포켓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 각도도 좋고 크기도 적절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는 플레이트에는 M235i라고 로고 선명하고요. 시트는 버킷 타입이라서 날개 부분이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이 날개의 조임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인데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체형에는 그렇게 편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BMW의 다른 차량들하고 조금 달리 센터 턴을 약간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페달은 오르건 타입이고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풋레스트 각도랑 크기 적절하고, 특이한 게 레버 2번 잡아당기시면 앞쪽에서 힌지 같은 거 별도로 조작해 줄 필요 없이 바로 본넷을 오픈할 수가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안쪽에 고무 패드 같은 걸로 수납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소리도 안 나게끔 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보면 고무 패킹 같은 거 아주 꼼꼼한 편이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스티어링은 N 스포츠 핸들이라서 도톰하면서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그립도 좋고, 이 차 급에서는 조금 호화로운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아주 꼼꼼하게 잘 쌓여져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는 버튼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안쪽에 조명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인데요. 클러스터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고, HUD는 큼직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들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주고 또렷한 편입니다. 클러스터 안쪽에 변화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큼직하게 되어 있는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약간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차량의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적절한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어댑티브가 아니고 일반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패드 시프트 크기나 위치, 그리고 조작했을 때 느낌 좋습니다. 스티어링에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고 M 로고 선명하죠.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이 꼼꼼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V에는 10.25인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데, 어라운드 뷰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진 보조 기능이 있어서 앞으로 골목길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메뉴 구성 자체도 BMW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직관적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별도의 매뉴얼,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별도 매뉴얼 보지 않고도 여러가지 기능들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BMW가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공조장치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랑 이 모니터가 나란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선을 딱 집중시키면서도 주변이 복잡하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온도 올려보면 투정 컨트롤 가능하고요. 위아래로 올려봤고, 바람의 세기 같은 거 조절할 때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딱딱딱 모니터링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래쪽에 펑션키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BMW가 예전부터 계속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튼 크기라든가 수평으로 좀 안정감 있게 배치를 하니까 복잡하고 사용하기 힘든 것 같은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어지는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 요거는 아마 출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이슈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시승 차량엔 있습니다. USB A 타입으로 단자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기어 노브는 BMW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데 약간 짤막해서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잡았을 때 그립 같은 것들도 아주 좋습니다. 자세 제어 장치부터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오토 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위치하고 있고요. 아이드라이브는 뭐 세대를 거듭할수록 너무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러 브랜드에서 유사한 형태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BMW가 확실하게 시장을 리드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륜구동 차량에서 여기 배치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래서 컵홀더에서 음료 같은 거 넣었다 뺐다 해보면은 조금 몸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요. 안쪽에 공간이 BMW답지 않게 꽤나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잘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USB-C 타입으로 단자도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형태고, 여기 턱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안쪽에 수납물을 넣을 때 편리하고 나올 때 바로 펑 이렇게 튕겨 나오지 않게끔 고려를 잘 해줬습니다. 공간은 깊이가 있어서 나름 또 언뜻 봤을 때보다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바이저는 크기는 적절한데 거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거울 조금 더 크게 배치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에 조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좋고요. LED 조명이고, 이런데 클립 같은 것들도 아주 잘 마련을 해뒀습니다. 넷포켓은 BMW 전형적인 디자인이고요. 위쪽에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 안쪽에 스크린도 역시 자동으로 롤 스크린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편리하고, 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웃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조명은 모두 다 LED 타입이고요. 실내 거울이 생각보다 크기도 적절한 것 같고,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면서 얇게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비교적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뒷좌석이고요. 역시 프레임리스도 채택을 해주고 있고, 유리는 끝까지 확 내려가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많이 남는 편이긴 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요. 넷포켓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내 공간은 BMW가 대부분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차량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X드라이브 전자식 4륜구동을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바닥도 그렇고 비교적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름 또 그랑 쿠페라서 이 매끈한 루프라인이 예쁜데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파줘서 헤드룸 공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ISO 픽스 갖춰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는 내려보면 이런 거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커버가 딱 돼 있고, 사용할 때만 열어서 쓸 수 있어서 암레스트 기능을 할 때 오픈되어 있어서 그 컵홀더 부분 때문에 걸리는 거 없고요. 깔끔하고, 사용할 때 이렇게 딱 컵을 잡아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생각보다 쿠션이 좀 푹신푹신한 편이라서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발 공간도 지금 시트가 조금 두툼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버킷 타입이라서 이 정도면은 불편할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앞좌석 안장을 가장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인데도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가운데 턱도 엑스드라이브 선택이 가능한 차량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라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꼼꼼하게 리어 쪽도 에어벤트 갖춰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USB C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 시트 헤드라이트 일체형 버킷 시트 때문에 공간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위쪽에 큼직하게 썬루프가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BMW 다른 차량들과 같고요. 스티어링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로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는 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를 S로 바꾸고 킥다운을 했을 때 이 반응은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지, 1600km대의 300마력이 넘어서는 출력은 정말 대단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로 달리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 죄악일 수도 있겠는데요. 대단합니다. 도심에서 운전을 할 때 크기에 대한 부담이 없고, 엔진의 반응, 미션의 반응, 그리고 이 회전할 때의 빠릿빠릿한 반응들 때문에 운전에 재미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넘어보면 조금 쫀득한 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탱탱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 차에 따라서 조금 허리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 약간 단단한 편이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연비는 10km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요. 도심에서는 9.2, 고속도로에서는 12.3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만 했을 때에는 약 8.5에서 9.2 정도, 공인연비에 살짝 못 미치는 연비를 보이기는 했는데, 조금 신경 써서 에코모드 많이 사용을 하면 거의 공인연비에 근접하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의 재미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BMW가 전륜구동 베이스 엑스드라이버, 전륜구동 베이스 전자식 4륜구동 차량을 만들면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보시는 것처럼 연동이 되는데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는 클러스터 안쪽 그리고 HUD에도 같이 표시가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반응이 그렇게 썩 편안한 편은 아니고요. 아주 미세한 노면의 굴곡 같은 것들도 그대로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락하고 좀 말캉말캉한 쫀득한 느낌의 승차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세팅이 조금 특이한데요. 극초반에 너무 이렇게 훅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일반적인 브레이크에 익숙하신 분들은 세팅을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극초반에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담력이 확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운전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한테 약간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의 출력이나 세팅을 감안해 봤을 때는 완연한 도심 주행용으로는 저는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차량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도 4인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세컨카로 운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보다는 교외로 이 와인딩 로드나 멀리 좀 드라이브를 자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심 주행을 할 때 노면이 불편한 곳에서는 다소 반갑지 않은, 조금 몸이 불편하지 않은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달리고 나면 너무 재미있고, 아까 저속에서는 내가 좀 탱탱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달리면 아주 쫀득한 승차감을 제대로 구현을 해주거든요. 무게 배분도 그렇고 스티어의 반응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스티어는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기는 한데, 엑스드라이브가 아주 재미있게, 아주 절묘하게 잘 잡아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와인딩에서 그리고 코너에서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는 경향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차가 너무 재미있게 반응을 해주고 잘 따라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의 스티어는 아마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해보면 국내의 소비자분들이 매우 익숙한, 그리고 다루기 너무 쉽거든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어서 충분한 만족도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그 펑카에서 소음 진동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기타 여러가지 공명 같은 것들은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하긴 합니다. 그런데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는, 틀이 있는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이 측면에서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약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속 100에서 120 사이 정도까지는 옆 사람하고 대화할 때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BMW의 하이 라우드라고 하던가요? 순정 오디오인데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음역대의 밸런스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고급 브랜드의 오디오를 많이 좀 들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중음대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음대도 쿵쿵 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힘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고음대는 크게 아쉬움은 없었고요. 직렬 4기통 2리터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300마력이 조금 넘죠. 306마력을 발휘하고 토크가 4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단 스텝트로닉하고 아주 재미있는 매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미션이 반응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거나 거칠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면서도 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이 소비자분들, 펑카를 즐기는 소비자분들한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미션 반응을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타보니까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세팅 안에는 스탠다드 인디비듀얼을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컴포트에서는 스탠다드만 있고요. 스포츠에서는 스탠다드 인디비듀얼 이렇게 해서 모드를 조금 다변화해서 개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 뒤쪽에서 저 펑펑펑펑 터지는 배기음도 아주 매력적이고요. 전체적으로 중저음대에 쭉 깔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앞쪽 엔진 회전 질감이 카랑카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량의 세팅도 재미가 있지만 이 청각 같은 것들도 참 자극을 잘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BMW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브레이크의 반응은 담력 자체가 꾸준하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보강을 해야겠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차고 넘치는 브레이크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모자라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다만 도심 주행에서는 조금 세팅이 이질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차를 좀 달리기 시작하고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 브레이킹을 가져가 보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심 주행을 하기보다는 교외에서 와인딩 로드에서 좀 달리시거나 아니면 교외를 좀 항속으로 달리시는 분들, 고속 주행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를 S 모드로 놓고요. 킥다운 같은 게 보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빠릿빠릿하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 엔진 반응 같은 것들이 저도 모르게 자꾸 흥분되게 하고요. 악셀을 계속 툭툭툭툭 쳐줬을 때 뒤쪽에서 파방파방하고 터지는 팝콘배기 같은 것들도 충분한 재미, 충분한 만족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로 얌전하게 운전하는 거는 글쎄요, 대단한 인내심을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요. 운전을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 흥분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차의 완성도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 1530 정도에서 고정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차량 크기에 비해서 기어비 세팅도 조금 균일하게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또 워낙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토크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속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시트는 안장이나 등받이까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포지션도 낮기는 한데 앞쪽이 답답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개방감도 제법 좋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도어 쪽에 이렇게 깃발 형태로 바깥쪽 거울이 고정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조금 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쭉 연장되는 A필러 끝부분에 연장되는 바깥쪽 거울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거나 좀 시야가 가린다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요. 특이한 점이 조수석 안장 부분에도 ISO 픽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배려도 충분히 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가 어린 가정이라고 하면 글쎄요, 뒤쪽에 카시트 같은 거 장착할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지만, 카시트를 안장 부스터만 사용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 고 사이 정도만 된다 그러면 4인 가족이 타고 다니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공간이고요. M 스포츠 서스펜션은 도심 주행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소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전혀 튀거나 단단하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라는 느낌을 전달받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주행 조건에서도, 고속에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칼질한다고 그러나요?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자세를 잘 유지해 줬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차체 사이즈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흔들림 없이 잘 잡아주더라고요. 5천만 원대가 넘고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한 5천만 원 후반대의 가격대를 감안을 해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있었으면, 통풍 시트까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열선만 있어도 충분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뭐 조향 보조까지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최근에 시승한 동급 차량들 중에서 코너 그리고 와인딩 로드에서의 이 주파 능력 같은 것들이 가장 재미있는 차량이 제가 지금 바로 시승하고 있는 BMW의 M235i 엑스드라이브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이 코너링만큼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버스티어보다는 언더스티어가 좀 더 익숙한 것 같고요. 언더스티어가 약간 일어나면서도 엑스드라이브로 좀 잡아주는 이런 맛이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다루기 쉽고 재밌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연비 주행을 조금 했을 때 에코 드라이브를 켜고 조금 발끝에 신경을 써보면은 저는 15.2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연비 주행을 할 때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계식 투센 LSD가 적용되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운전하면서 크게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전륜구동 베이스에 엑스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고 전자식이고, 구동력 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빠릿빠릿하게 대응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언더스티어를 잘 제어해준다라는 정도만 느꼈지, 기계식 LSD의 느낌은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고수는 아니라서 저는 크게 뭐 다른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좁은 국도를 운행하더라도 이 차량의 크기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은 없고요. 지금 촬영 중이라서 제가 기준 속도나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키면서 운행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공감이 좀 덜 될 것 같기는 한데, 말도 안 되게 돌아 나갑니다. 진짜 이런 코너링에서 악셀 많이 가져가더라도 브레이킹 크게 안 해도 정확하게 라인을 읽어가면서 이 탈출하는 맛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 턱에서의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시고 타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전체적인 연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상 BMW M235i 엑스드라이브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